예,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머 좀 멈춰 주시고요. 어, 이진숙 전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은 과거 MBC 기자로도 오래 일하셨고, 그리고 대전 MBC 사장으로도 다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번 일 관련해서 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지난 MBC 비공개 업무보고 현장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개별 기사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서 보도본부장을 감정적으로 질책을 하다가 내쫓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개별 보도에 대해서 그 편집에 간섭할 수 없는 그런 피감기관의 실무자를 소관감사기관의 위원장이 직권을 내세워서 자신과 관련된 일로 이렇게 압박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이건 이제 정상적인 절차도 아니고 질의 대상도 잘못 고른 그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권을 넘어서서 남용을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보장되어야 되는 편집권 독립에 대해서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고 언론 길들이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2012년에 기획본부장으로 있을 때 언론사 MBC 업무 보고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의원님 말씀대로 MBC는 직접적인 국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공개 업무 보고를 관리에 따라서 MBC라는 회사 공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경험상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보도 책임자를 퇴장시키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목격을 하지 못했고, 제가 MBC의 보도 논조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방송이라든가 민노총 방송이라고 비난한 적은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그것도 상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보도 책임자를 퇴장시킨다?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직도 믿을 수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해서 제가 김장겸 의원한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이런 어떤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 가방위가, 최민희 위원장이 이 상임위를 아주 독점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해온, 그리고 독단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고 밀어붙이던 그런 일들이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그렇게 권력을 마구 휘두르다 보니까 이제 그 권력에 취해서 그 휘두르는 것이 이게 내 권한 밖으로 넘어서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님은 어찌 보면 이러한 최민희 위원장의 포갑적인 과방위 운영의 최대 피해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당시 인사청문회 때 유례 없는 사상 초유의 3+1 청문회를 하셨습니다. 나쁜 의미로 총리 이상급 대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통위 직원 한 분이 과로로 실신하셔서 실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러한 이 살인적인 과방위 운영 때문에 과방위 소관 그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이 연달아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최민희 위원장 체제 하에서 과방위는 이미 과로위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이 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거 산재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폭력적 상임위 운영이 이제는 정말 선을 넘어서
정말 도저히 이제는 묵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진숙 위원장님은 저 인사청문회 하는 날부터 그리고 임명되자마자 이틀 만에 탄핵이 되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뇌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인신공격적인 얘기들까지 들으시면서 그동안 버텨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축적된 그의 업적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MBC라는 공영방송의 보도 책임자를 업무 보고 현장에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를 들면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방통위라는 기관도 법을 바꿔서 없애버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방송 3법 새로 만드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 소위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마음을 먹으면 보도 책임자는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겠구나.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의 바탕은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상호 견제를 하고, 특히 이 3부를 모두 견제, 감시를 하는 언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공영방송의 보도 책임자가 과방이라는 상임위원장의 지휘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진숙 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좀 남아서 좀 멈춰 주시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님 그 변호인분 이무영 변호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호사님 지난 10월 2일에 이진숙 전 위원장님 체포 과정에서 그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 뭔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볼 때는 그 체포가 합법적인 체포가 아니라 불법적인 체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서인데, 체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6번 보내서 출석에 불응했다고 하지만은 그 출석 요구서 네, 6번이 전부 다 알겠습니다. 그 출석과 아니요.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고, 반말하지 공소시효에 마시고요. 대해서도 참고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참고인이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예. 참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력자로 오시는 거예요. 발언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